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식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구비 멘토입니다. 네, 오늘도 7월의 첫 번째 월요일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 여러분들의 기분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날씨보다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번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간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4.68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곧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2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라 차근차근 약간씩 간을 보면서 올라간다. 그만큼 이제 조정을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00포인트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여놓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개인이 473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1067억 원의 매도세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1224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지수를 계속해서 올려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동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량을 서로 바꿔나간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서로 물량을 동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 2000포인트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수급 살펴보면서 지수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가 0.34%대의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18%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82%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43만 원을 뚫고 난 후에는 강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45만 원을 앞두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고점을 뚫은 만큼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올라가려는 의지가 너무 많이 보인다. 그만큼 45만 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봅니다. 현대모비스가 0.19%대의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가 1.82%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하락 조금 크게 맞았지만 추세의 하단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이버는 그만큼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76만 원을 향해 올라갈 것 같네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강합니다. 1.8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0.81% 정도의 흐름, 그리고 삼성생명은 반대로 1.2%대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봅니다. KTNG가 조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조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량 많이 내놓는 게 아니라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매수하시고 싶었던 분들은 지금 KTNG가 조정받을 때가 적기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0.7%대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대의 강한 흐름 보이다가 지금 4%대 강한 흐름 보이다가요. 계속해서 강한 흐름 유지해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9,000원대 상승 보이면서 4.4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91% 정도 하락 흐름, SK텔레콤도 0.92%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LG생활건강은 꾸준히 우상향 흐름 나타내면서 1.78%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87.15포인트로 0.42% 상승 중에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갭 부분을 좀 하락시키는 이런 하락 좀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그때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 보시고, 홀딩 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으로는 또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대로 손절을 쳐야 된다라기보다는 홀딩을 하셔서 일단은 손절 정도, 이제 손실 라인이 어느 정도 좀 줄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수익권으로 전환됐을 때 얼른 좀 파는 것을 좀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역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셀트리온이 1.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1위에서 지수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0.74% 하락 중에 있고요.
동서가 이제 보합권, CJ ENM이 마이너스 1.43% 하락에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1.16% 상승 중에 있고요. 바이로메드, 로엔, 그리고 코미팜, 그리고 0.14% 하락 중이고요. 0.41% 하락 중이고, 오늘 좀 코미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2.78%로 거의 뭐 3%까지도 빠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엑스 역시 게임 대장주인데 마이너스 1.46%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케어젠이 오늘 시장이 좀 부진한 데 있어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6%까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8.93%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케어젠에 좀 어떤 호재나 또는 뭐 상승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파라다이스는 1.63% 상승 중에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1.11% 상승 중에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1.17% 상승 중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역시 마이너스 1.42% 하락 중인데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좀 하락세를 유지하고 셀트리온, 메디톡스, 케어젠, 파라다이스, SK 머티리얼즈는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조금 큰 하락세나 좀 보합권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수급 정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오늘 이제 개인이 1,424억을 매수 중에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수, 금요일날 좀 동반 매수를 냈는데 반해 오늘은 좀 동반 매도를 하는데 마이너스 471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마이너스 257억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거의 뭐 2시 반까지 시장이 거의 다 잡혔으니까 내일 또 관심을 보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조금 진행할까 하는데요. 전화번호 고지부터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고지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을 조이 멘토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8님께서 세운 메디칼 5,117원에 비중 20%인데 매도 시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중형주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 분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의료 장비 및 의료 용품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역시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고 영업이익이 3년 동안 적자가 한 번도 없었던 기업으로 건전한 기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자리가 좋은 것을 따져본다면은 지금 당장은 좀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좀 잡아드린다면 단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5,800원 정도에서 그 부분들이 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이 다시 저항선이 돼서 한번 부딪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800원에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같이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브렉시트로 떨어진 부분을 손절가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4,400원 정도를 손절로 생각하시고 비중 20%다 보니까 꼭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뭐 자기의 뭐 어떤 그 상황에 맞게 또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일단 5,800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한 번만 다시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 상담해 주시면 또 더욱 자세하게 더욱 자세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로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MC맥스고요. 이 매수가가 29,5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손절을 해야 하나요? 단기 목표가를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가 그리고 지난 4분기죠. 지난 4분기가 약간의 적자 폭을 자꾸 키워나가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조금 이슈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대만과 중국의 지문인식 기술을 조금 수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약간의 상승 흐름 나타냈었습니다. 26% 정도의 강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저는 이 강한 흐름이 이젠 하락을 막는 용도였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어떠한 특정한 이슈가 하나 더 나와야지만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아니다. 이제 손해다. 지금 절반 정도를 매도하신다면은 거의 뭐 50% 정도의 손실인데요. 지금은 이젠 이 종목에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종목을 탈출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차 목표가로는 지난 저점이었습니다. 지난 저점이었던 19,000원대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다. 이번에 상승 흐름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자리에서 상승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2차 상승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19,000원대가 된다면은 그것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갭 하락 때도 19,000원 선을 완전히 뚫고 내려간 만큼 저기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자 저항선이기 때문인데요. 저기 맞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9,000원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또 한번 전략을 짜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가격 15,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 조금은 진행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빨리빨리 도망갈 수 있다. 그런데 19,000원대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사실상 많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 조금 매수를 하자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5님께서 동양철강 1390원에 비중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양철강은 일단 지금 오랫동안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좀 이 기간 조정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업적인 측면 살펴보면 금속 및 광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2014년에 좀 적자였다가 2015년에 흑자를 전환했어. 이번에서 이제 3분기 때 다시 한 번 더 좀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뭐 적자가 연속 적자가 아니라면 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봉 차트로도 이제 3년 동안 하락하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탔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간으로 봐도 무방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두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빨간 선에서 지금 계속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 앞으로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생각한다면 1,450원에서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비중이 50%다 보니까 꼭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자기 상황에 맞게 비중을 좀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1,450원에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이제 천일선인데요. 이 천일선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게 된다면 좀 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지금 목표가를 좀 잡기보다는 좀 올라가서 그 뒤에 이제 매도 시점이 나올 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잡아드리겠고요. 역시 뭐 손절가는 브렉시트로 이제 생겼던 저점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240원 손절 잡고 이렇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수익 내가지고 비중 50%도 안전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로 상담 이어갑니다. 신성 솔라에너지고요. 2,230원의 매수가 30%라고 하시네요. 손절가와 목표가를 조금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약간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2,230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매수하셨던지 뭐 최근 한 달 안에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2,230원에 잡았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각오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조금 내려갈 때 겁을 먹으시면 안 되고요.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2,000원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크게 본다면은 이제서야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다.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더라도 상승 흐름 나타낼 수가 있지만 세력이 조금 드리블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각오를 조금 하자. 그래서 비중을 30%가 들어가 있다면은 이 정도 흔들림에 굉장히 조금 마음이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만큼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30% 정도는 줄여보자. 그리고 목표가로는 지난 고점 슈팅 라인입니다. 2,420원 라인을 한번 잡아놓고 거기를 뚫는지 안 뚫는지에 따라서 절반 매도 또는 전량 매도를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2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000원 이하에서는 손절 또는 추가 매수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한국콜마요. 네, 한국콜마 이제 평단가하고 비중 한 번만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네, 평단가는 93,000원. 네. 비중은 20%요. 네, 한국콜마 93,000원에 비중 20%를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은 네네. 좀 사신 지는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한참 됐어요. 네, 어느 정도 되셨죠? 그때 화장품 내릴 때 8만원 올라갈 때 산 거예요. 아, 그래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다리셔서 그 단가를 낮춘 거예요. 물도 타셨고요. 네네. 그래서 비중이 20%,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20%다 보니까. 근데 좀 지루하지시 않으세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예, 지루한데 그래도 기다릴 수 있으면 어디에 매도를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네. 그러면은 제가 단기적하고 장기적으로 좀 드려볼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단기적으로 좀 TV 보고 계신가요? 네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칠 건데 자꾸만 이 자리에서 자꾸만 부딪혀요.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세력들이 이 자리를 올리려면 강하게 거래량 아시죠? 네네. 시청자님.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려버려야 되는데 자꾸만 부딪혀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단가가 얼마인가요? 네, 이 단가가 지금 10만 7천 원이에요. 10만 7천 원이요? 네.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10만 7천 원까지는 무리 없이는 오겠지만 10만 7천 원에서 이제 부딪히고 또 다시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꼭 이제 부딪힌다고 해서 또 이번에도 부딪힌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10만 7천 원을 확 뚫어서 올려버리면은 그 위로는 계속 상승이 나와요. 추가 상승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없이 10만 7천 원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거래량이 많으면 더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누가 사주게 되니까요. 거래량이 동반을 하게 되면. 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양봉을 띄우게 되면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10만 7천 원에서 10만 9천 원 정도 일단은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 실려서 올라가면은 이거 냅두세요. 아주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 20%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은 10만 7천 원까지 한번 보시기. 그리고 네. 저점에서 매수하려면 어느 정도에서 매수해야 하나요? 이걸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요? 예. 추가 매수를 하려면 일단 10만 7천 원을 맞고 내려왔을 때 다시 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네. 그 저점이 일단은 이 차트로 저점을 받기보다는 뭐 브렉시트나 또 무슨 또 이벤트가 생길 거거든요. 또 미국 금리 인상이나 이런 이벤트로 막 시장이 박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날이 저점 포인트예요. 예. 네, 그런 날을 이제 겪으시고 그 다음 이제 반등 나올 때 사면 그 자리가 최저점이에요. 네, 그러면 10만 7천 원에서 10만 9천 원까지. 네, 분할 매도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비중이 좀 남으셨는데 거리랑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가 보셔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모아 갖고 있는데요. 무학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만원에 30%인데요. 4만 원에 30%요. 계속 자꾸 떨어지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예. 이 종목이 거의 한 40% 정도 손실이어가지고 조금 많이 고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사셨던 지가 아마 12월쯤이었나봐요. 그죠? 예. 작년 말쯤에. 올 1월 달에. 올 1월 달에. 예. 어떤 걸 보시고 사셨던 거예요? 앞으로 그 전망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전망이 있어가지고. 예. 예,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네, 이제 뭐 술 파는 회사고 부산 지역에 뭐 좋은데이라는 술부터 해서 많은 술들을 팔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술 장사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어떠한 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도 술은 팔리고 경기가 좋아도 술은 팔리다 보니까는 결국 매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매출의 크기만 따진다면 2014년에 2,900억이었던 게 올해도 2,900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도 술이 팔리고 안 좋아도 팔리다 보니까는 특정한 이슈가 없는 이상 크게 올라가긴 힘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외면을 받는 이유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거의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28,000원 선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 29,000원과 28,000원 사이를 뚫고 내려가 버리니까 더 이상 올라올 회복세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본전가까지 오기에는. 이제 내려갔잖아요. 예. 보통 내려간 종목이 올라오려면 바로 V자로 올라오진 않거든요. 예. 어느 정도 횡보를 해야 돼요. 이제 이 하락 흐름을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저 위에 6만원대부터 사셨던 분들 있죠. 예. 65,000원대부터 많이 사놨는데 그분들의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뚜렷한 내부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올라오기 힘들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많이 죽어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의견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다려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예, 기다려 보실 수 있다면은 적어도 내년 이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만약에 조금 돌발성 호재가 하나 등장한다면은 슈팅이 나올 텐데 그 슈팅 나올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 가셔야 돼요. 이 종목의 비중을 더 많이 담지 마시고요. 더 거래량이 활발하고 더 호재성 이슈가 많이 나올 종목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그래서 29,000원 있죠? 예. 네, 29,000원까지 온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29,000원대가 원래 지켰어야 할 저 지지라인이었는데 거기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올 때 많이 마음이 힘드실 때마다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보고 회복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힘들 때마다 저희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전망,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9,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쌍방울요. 네, 쌍방울을 매수가하고 비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에 20%요. 네, 2,800원이요. 네. 네, 2,800원에 20% 문의 주셨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오늘 수익 중이시네요, 쌍방울. 그래서 제가 3,200원에 내놨더니 반 내놨더니 안 팔렸어요. 아, 반 내놨더니 오늘 안 팔리셨어요? 예, 20원이 모자. 아이고, 진짜 아깝네요. 3,18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네네. 아, 근데 내일 3,200원에 다시 걸어놔도 내일 팔릴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오늘 뭐 잠깐 시장에 뭐 주춤하면서 안 올라갔던 거지, 다시 또 시장 반등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떨어져갖고 또. 아, 네. 그래서 음봉으로 잡았는데, 음봉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네. 음봉,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음봉이 또 생기면 또 양봉이 생기고, 예. 또 음봉이 생기면 또 양봉이 생기는 날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살펴본다면은, 2014년에 이제 흑자, 2015년도 흑자에 딱 이제 3분기 때 좀 적자 전환했는데, 네. 그 한 분기 가지고는 뭐 주가의 흐름을 바뀐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TV 보고 계신가요? 예, 예. 네, 지금 좀 자리는 좀 높아요. 그쵸? 예. 저가 자리는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3,200원이죠? 3,200원. 그래서 예. 3,200원에 딱 정리하고 나오시면 깔끔하게 수익 낼 거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다 정리할까요? 아, 그럼요. 잘 정리하는 게 이왕 좋죠. 아, 나는 10%만 오늘 내. 아, 10%만 내놔셨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도 괜찮죠. 뭐 10% 내놓고 네. 또 10%는 더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 또는 뭐 다 정리해도 괜찮고 저는 어느 거나 하나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 둘 다 전략이니까 어느 둘 다 전략도 뭐 모자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200원에 일단은 절반은 정리하시고 네. 더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하는 거 어떠세요? 네. 네, 올라갈 만약에- 확률은 있나요? 올라갈 확률도 있죠. 네. 왜냐면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이제 거래량이 쑥 줄어들었어요. 네.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가 쑥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일단 절반 정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3,200원 이상으로 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3,200원 못 넘어가면 그때 다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충분히 잘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진양제약이고요. 6,700원에
6,730원에 30% 정도 비중을 담고 계시네요. 진양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양제약을 본다면은 지금 굉장히 고점 라인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자리, 그리고 N자 반등을 거의 성공하다시피 했는데요. 지금 어제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큰 흐름 나오면서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다. 그만큼 누군가가 상당히 강력하게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분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처음부터 세차게 팔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팔았다. 그 말은 이 종목은 이제는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많이 내놓은 상태다. 지금은 이제 가진 사람은 개인 투자자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를 사실 끌어올린 힘은 없습니다. 세력들이 끌어올리고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올라올 때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면 슈팅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6,73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때는 비중 지금 절반 이상 7, 80% 정도는 조금 쳐내가면서 올라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 종목은 더 이상의 힘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에서는 조금은 청산하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청산하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종목 너무 아쉽다 싶다면은 비중을 약 한 5%만 들고 올라가 보는 게 좋다. 그렇다면은 목표가는 지난 슈팅 자리였던 7,400원까지는 한번 개인 매수세가 조금 세차게 들어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종목 자체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매수가가 온다면은 청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상담을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합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96포인트, 5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감이 진행 중인데요. 2000포인트를 결국 돌파하지 못했지만 90포인트는 돌파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라나야 되는 건요. 조정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입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주가가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까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세차게 조정받을 힘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꾸준히 늘려가자라는 전략을 일주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키신다면은 충분히 조정받을 때 행복한 구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현금 비중 꼭 늘려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살펴본다면 개인이 628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1077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1382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대의 상승, 한국전력이 0.5%대의 하락 예상 중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0.7%대의 상승 마감 중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상승 흐름 견고하게 지켜내면서 1.27%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봅니다. 현대모비스가 0.39%대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 중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2%대의 좋은 흐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대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생명이 1.2%대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과 굉장히 들썩들썩 많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을 때 오늘 장이나 내일 장쯤에는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 그리고 가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TNG가 상승 흐름 그리고 나타내다가 하락 흐름 또 나타냈지만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짓고 있습니다. 0%로 마감이 되어가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39% 정도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48%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소외당하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조금씩 사 모은다면은 좋은 수익, 오늘처럼 4%, 5%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LG생활건강도 오늘은 큰 흐름, 계속해서 우상향 모습 나타내면서 2%대 상승 예상으로 마감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한번 살펴보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688.14포인트에서 0.57%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을 전반적으로 분봉 차트를 통해서 보면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이제 2시부터 다시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2시 이후부터 매수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현재 좀 수급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은 역시나 개인이 1379억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역시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28억과 243억을 매도 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이 여전히 좀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0.81%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 동서, CJ ENM이 이제 세 종목이 좀 오늘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각각 뭐 이제 마이너스 1%대 하락도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보합권 쪽에 유지하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1.55포인트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역시 보합권, 로엔 역시 0.5% 정도 상승 중에 있고, 오늘 코미팜이 좀 많이 빠졌는데 거의 2.5%까지 가까이 빠졌는데, 내일 또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케어젠 그리고 컴투스가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투스가 마이너스 1.62% 이제 게임주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케어젠, 그 이제 바이오주, 그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 이제 6.4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일단은 좀 강세를 보였던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겠고요. 업종별적으로도 좀 강세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송, 화학, 금융, 섬유, 의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했고요. 좀 약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통신 서비스나 인터넷, 또 비금속, 유통 쪽이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 4일 월요일 장도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잘 쉬셨다가 오늘 장 조금 상승을 해서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상승 이후엔 항상 하락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신다면은 항상 투자할 때 내 마인드 관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마감 지수, 체결 지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넘지는 못했지만 1995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995.8%에서 정확하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8거래일 만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 지금 브렉시트의 여파는 거의 다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아시아 증시도 모두가 회복한 만큼 브렉시트는 생각보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금융적으로 이 악재가 하나 터진다면 저가 매수의 시기다. 내려왔을 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8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690포인트는 회복하지 못했지만요. 680포인트로 올라서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조정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688.12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너무 700 돌파할 거야, 750까지 한 번에 논스톱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자. 그리고 앞으로 조금 수익 난 구간들은 항상 챙겨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 체결 지수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특징주, 양시장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입니다. 오늘은 대한유화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대한유화가 2분기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6.5%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종목이죠.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가 6.5%나 상승을 했다는 말은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업이익이 작년 분기에 대비해서 18.5%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좋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라 우상향으로 전부 다 정배열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만 원 선 돌파가 눈앞에 있는 만큼 27만 원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 차트에는 항상 심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27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만 원 돌파하려고 시도는 할 것이다. 하지만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는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는 27만 원 선에서 수익을 청산하면서 조금 챙겨서 다음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가
상장 이후에 끝없이 상승을 하면서 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논스톱으로 올라온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악재가 있었습니다. 정수기에서 중금속 물질이 검출이 되면서 오늘 하락세를 이어나갔죠. 6.9%가 하락을 하면서 10만원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정수기 업체 그리고 생활과전업체에서는 렌탈 업체죠. 그 업체에서는 거의 1위가 아닐까,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회사인 만큼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번에는 매트리스를 렌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트리스 시장에도 뛰어든다면 또 신사업을 개척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발적인 악재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웨이가 지금 이렇게 중금속이 나온 다음에요, 개선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합니다. 97%는 거의 다 보상 그리고 교체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일부 3% 고객에 대해서는 해약, 위약금이 없는 렌탈을 실시하면서 고객들을 조금 사로잡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중금속 물질이 있었던 정수기 다 교체 작업이 끝난다면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의 랠리가 이어져 나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종목 너무 고점이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악재 금방 회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 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 두 종목 한번 살펴보았고요. 코스닥 시장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특징주는 CCS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CCS를 특징주로 잡은 것은 일단 테마주에 속하기 때문에 좀 잡아드렸는데, CCS 이제 한 종목을 잡아드린 것이 아니라 테마주 전체를 특징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이제 보성 파워텍이 10.26% 상승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찾아본다면은 이제 우리들 제약 역시도 8.67%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찾아본다면은 오늘 좀 이제 테마주 쪽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이제 CCS까지 거의 10%까지 올라왔던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현재 7.6%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주를 잡아드린 것이 금리 이제 인하와 그 유동성을 30분 연장과 더불어서 이 큰 유동성을 어디에 이제 담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테마주 쪽이라는 것이죠. 테마주가 앞으로 좀 이상급등세나 아니 변동폭이 좀 큰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이 부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다면 9시부터 10시 그 부분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시세의 어떤 두각이 나타나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 때 잘 맞춰가지고 이 수익이나 손실이나 손절을 정확히 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테마주를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한일진공이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일단 어저께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오늘 역시 25.21%까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종가는 6.34%. 좀 이제 뉴스를 좀 살펴본다면은 이제 중국 자회사의 홈쇼핑 채널을 이제 개국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에 좀 상한가가 나왔다가 그 흐름 오늘까지 좀 이어졌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종가 매수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다시 꺾이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했으니 좀 오늘은 관망하는 자세를 좀 갖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역시 두 개 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이 좀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테마주 위주로 오늘 좀 강세가 드러났었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30분 연장 관련해서 유동성이 테마주 쪽으로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특징주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로는 코엑스몰 운영권을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입니다. 3사죠.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경그룹이 참여한다라고 하는데요. 코엑스몰이 지금 지하상가가 있는데 그 몰을 전부 다 인수를 한다면, 운영권을 인수한다면 굉장히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상권입니다. 자, 그것을 어느 회사가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회사의 주가 흐름이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흐름,
예측할 수가 없는 흐름이죠. 3명 중에 누가 이길 것이냐인데요. 거기에 베팅을 한다, 도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도박처럼 한다면은 손실이 났을 때 전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혼자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뉘우쳐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물렸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투자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요. 도박적인 접근을 하신 분들은 조금은 자제를 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종목들 차트 그리고 기업 가치로만 본다면 세 기업 모두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애경그룹도 그렇고요,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차트상으로는 저점에 있다. 그렇다면은 모두가 상승의 흐름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 이번에 3파전을 했을 때 한 종목이 이기고 두 종목이 떨어진다면 본인들이 다 각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실패할 때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매수가, 인수 가격을 서로 매기기 바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를 많이 쓰시고요. 좀 더 정밀하고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미리 알아내기보다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건 어떨까? 아니면은 현대백화점이 그나마 차트상으로는 조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한다면 지금 가격들에서는 조금 1차 매수를 진행하시고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어느 한쪽이 선정되었을 때 그때 주가 흐름을 보면서 2차 매수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탈출도 가능하고요. 수익도 낼 수 있다. 적어도 3차 매수까지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에서는 너무 큰 물량을 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이슈 한번 살펴본다면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마감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어갔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텐데요. 전화번호 고지부터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이어나갈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상담부터 조비 멘토님이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0님께서 윈스 11,100원에 비중 70% 대응 방법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중 70%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비중을 너무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실으시지 마시고요. 일단 윈스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분석을 좀 살펴보면 IT 서비스 보안 관련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너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률도 잘 나오는 편이고 부채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유보율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차트적인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스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매매했었던 종목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린다면 윈스가 이제 작년 이제 2014년 정도에 그 4월달 정도에 지금 TV로 보시는 노란색 부분에 대주주 아들이 크게 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많이 물려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대주주가 이제 평단가가 좀 내려가게 되면은 대주주가 손절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대주주가 물량을 꽉 쥐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기업적인 측면도 안전하고 그리고 자리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더 가져가실 수 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 관점도 가능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여기서 계속 부딪혔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 한 번을 처음에 부딪혔는데 다음에도 한 번 더 부딪힐 겁니다. 한 번에 이제 부딪히고 뚫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없는데 역시도 이제 12,500원 정도에서 한 번 부딪힐 거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비중 70%니까 여기서 절반이나 뭐 또는 절반 이상을 좀 정리하시는 것이 어떤가. 근데 저는 좀 단기적으로도 단기간에 좀 온다기보다는 일단 먼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11,800원 정도 오면은 일단은 비중 70%에서 50%를 만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일단 수익이 났을 때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인데 수익이 났을 때 일단은 정리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11,800원 정도에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12,400원 정도에 오면 비중을 좀 절반을 정리하고 만약에 장기 투자로 가실 수 있다라면 저는 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기 투자로 가져갔을 때
있는데 이제 대주주 아들의 평단가인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5,2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종목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기다려 보셔서 꼭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수익 꼭 내보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로 상담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앙백신이고요. 34,000원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알려달라라고 하셨네요. 비중을 적어 놓지 않으셔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궁금하지만요. 34,000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그 중간값에서 지금 34,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건 머지않았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 종목이 총 주식수가 730만 주인데요. 지금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350만 주라고 하네요. 그러면 유통 물량은 350만 주라는 거죠. 그 물량이 거의 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크게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당하기 쉬운 종목이다.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1월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18%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 이슈는 구제역 이슈로 테마성으로 단말성 호재였고요. 지금 상승하는 것도 큰 이슈가 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큰 이슈 없이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많으시다면 매수가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약 5%에서 한 15% 정도 사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정고점 자리인 39,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목표로는 34,000원을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로는 39,000원 선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고 있고 회사 자체는 큰 무리는 없지만 뭐 이렇다 할 정도의 뭐 조금 집중을 받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만큼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34,000원, 39,000원 선을 목표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54님께서 세종텔레콤 1,350원에 비중 50%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은 세종텔레콤의 기업 분석을 좀 살펴본다면 통신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14년, 2015년에 좀 적자로 전환됐다가 3분기에 다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보율이 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부족한 이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현금이 부족한 회사일 경우 이제 영업이익률이 안 나올 경우 부채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감자나 또는 뭐 유상증자를 좀 발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가를 좀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은 일단 상한가가 엄청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초급등을 했다는 것인데 연봉 차트를 통해서 작년에 얼마나 급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75%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에서 지금 잠깐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지금 요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적 관점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 관점으로 갈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더 올라갈 것 같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누구나 다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떨어질 때는 아주 쬐끔씩 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못 느끼게 떨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다시 이 빨간색까지 오게 돼서 터치해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트 모양을 그리다가 결국엔 장기 투자라고 하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텔레콤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빈 공간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비중 50%다 보니까 이 1,700원 정도에 그리고 1,700원 그리고 그 중앙인 1,530원 1,530원에서 비중 일단 50%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1,530원에서 절반은 좀 정리해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1,700원에서 정리해보시는 건 어떤지 문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이런 종목에서 매수하시면 손실이 나게 되면 다시 원금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하실 때는 꼭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로 상담 이어갑니다. LG전자고요. 매수가가 55,000원에 비중 20%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매도 시점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는 전 66,000원 선을 조금 드려보고 싶네요. 왜냐면요. 차트상으로도 전고점 자리였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 브렉시트 때 뭐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5%대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라인이 지난 저점 라인이었죠. 저점 라인을 꿋꿋이 지켜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 이후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이번
지수가 조금 회복될 때 분명 조정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정받으면서 올라가겠지만 그 조정을 조금 버텨준다면 63,000원까지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66,000원까지는 약간 비중을 줄여가면서 올라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대시세로만 본다면요. 2008년에 고점 16만 원을 찍고 지금 5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이고요.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만을 낮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점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2011년 가격과 2007년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본다면 LG전자는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시세 흐름을 깨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우상향으로 처음 돌파하는 곳이 63,000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굉장히 의미가 있고 거기 돌파하는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비중 20%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51,000원 이하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해나가면서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조금은 장기간으로 한번 지켜보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지켜본다면 충분히 수익 안겨다 줄 거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도 저희는 이 자리 나오니까 좀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